네, 아이템 39 명명 패턴보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먼저 아이템 제목에서 명명 패턴이라는 게 나왔는데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도구나 프레임워크가 특별하게 다뤄야 할 프로그램 요소에는 딱 구분되는 명명 패턴을 적용해 왔는데요. 명명 패턴은 코드, 데이터, 객체 등을 명명하는 일관된 규칙 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명명 패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카멜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이런 것은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 JUnit 3의 테스트 메서드명은 무엇인가 하면 JUnit 3까지 테스트 메서드 이름을 테스트로 시작해야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명령 패턴의 일종의 하나라고 합니다. 명령 패턴은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문제점도 굉장히 큰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령 패턴이니까 당연히 이름에 오타가 생기면은 분명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올바른 프로그램 요소에서만 사용되리라 보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 패턴을 사용하면 외계 변수로 뭔가 전달해서 특정 타입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명령 패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아이템 제목에서 명령 패턴 대신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노테이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명 패턴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념이 바로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노테이션은 코드 요소에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런타임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어노테이션은 주석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면 어노테이션은 특정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명령 패턴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지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명령 패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작은 테스트 프레임워크 예시를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1, 2, 3의 순서를 가지고 예시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어노테이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클래스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클래스를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서 어노테이션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명령 패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마커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보면 어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코드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어노테이션을 정의한 것인데요.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사용할 자동으로 수행되는 간단한 테스트용 어노테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중괄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마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 매개 변수 없이 단순히 대상에 마킹한다는 뜻에서 마커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면 테스트 어노테이션 타입 선언 위에 두 가지 다른 어노테이션이 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어노테이션을 메타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메타 어노테이션은 어노테이션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으로 다른 어노테이션을 설명하거나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메타 어노테이션으로 명령 패턴의 문제점 2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타 어노테이션으로 메서드 선언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어노테이션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명령 패턴에서는 메서드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으로 이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아까 위에서 만든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샘플 클래스에서 메서드에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커 어노테이션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테스트 프레임워크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특별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어노테이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프로그램에게 특별한 정보를 줘서 특별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중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메서드에 달 때 이름인 테스트 오타를 내거나 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컴파일러에서 오타를 확인하고 오류를 발생시켜줘서 앞에서 봤던 명령 패턴의 문제점 1번 오타가 나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어노테이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어노테이션으로 특별한 처리를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코드에서 보면은 지금 밑줄로 그어진 곳에 is annotation presen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로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를 차례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커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특별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명령 패턴으로 이런 코드를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 매개 변수를 받지 않은 어노테이션을 마커 어노테이션이라고 했는데요. 마커 어노테이션으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만 호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예외를 던져야만 성공하는 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예외를 던져야만 성공하는 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노테이션에서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노테이션의 매개 변수는 코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서드 형태로 선언하면서 기본 타입, 클래스 타입, 배열 타입 등을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매개 변수를 받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특정 예외를 던져야만 성공하는 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왼쪽 코드와 같은 어노테이션이 필요한데요. 이 어노테이션은 지금 보면 중괄호 안에 클래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이 클래스 extended throwable인데요. 즉 throwable을 확장한 클래스의 객체, 즉 모든 예외 타입을 다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어노테이션은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어서 명령 패턴의 문제점 3번 프로그램 요소를 매개 변수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역시 메서드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달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외 타입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예외를 던져야만 성공하는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다음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앞에 클래스를 처리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exception test라는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만 호출하도록 첫 번째 밑줄에서 is annotation present를 사용해서 exception test라는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만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밑줄을 보면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catch문에서 어노테이션의 매개 변수 값을 추출하는 get annotation이라는 메서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노테이션에서는 매개 변수의 값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발생한 예외가 어노테이션에 넘긴 예외의 인스턴스인지 확인해서 올바른 예외를 던지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특정 예외를 던져야만 성공하는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예외 타입의 인스턴스인 예외가 발생했을 때 테스트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어노테이션에서 매개 변수로 특정 예외 타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예외 타입을 여러 개 명시하고 그 중 하나가 발생하면 성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타입을 여러 개 명시하고 그 중 하나가 발생하면 성공하게 하려면 어노테이션에서 배열 매개 변수를 받으면 되는데요. 코드에서 보면 이전 어노테이션과 같은데 매개 변수 타입만 클래스 객체의 배열로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 타입을 여러 개 명시 후 배열로 받아서 그 중 하나 발생 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은 것입니다.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보면 이전 매개 변수 넘기는 것과 동일하게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열을 매개 변수로 넘길 때에는 아래 네모처럼 중괄호로 감싸고 쉼표로 값들을 구분해서 넘기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의 타입을 배열로 했을 때 밑줄처럼 하나의 타입만 넘겨도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해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이 클래스를 처리하는 코드를 볼 건데요. 이전과 똑같이 exception test annotation이 달린 메서드만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발생 시 앞과 똑같이 매개 변수를 추출하는데 이번에는 매개 변수 타입이 배열이었기 때문에 배열이 추출되는 것을 밑줄 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어노테이션에 매개 변수로 배열까지 전달하고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앞에서 어노테이션에서 매개 변수로 배열을 받아 여러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바 8에서는 여러 개의 값을 받는 어노테이션을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배열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어노테이션에 repeatable이라는 메타 어노테이션을 단다고 하는데요. repeatable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peatable은 왼쪽 코드처럼 메타 어노테이션입니다. repeatable 어노테이션은 동일한 어노테이션을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즉, repeatable이 붙어있는 어노테이션은 오른쪽 코드처럼 하나의 프로그램 요소에 여러 번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repeatable이 위에 붙어있는 test라는 어노테이션을 오른쪽에서 두 번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repeatable을 사용할 때는 주의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빨간 줄만 읽고 넘어가서 코드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점으로 컨테이너 어노테이션을 하나 더 정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peatable에 그 컨테이너 어노테이션 클래스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테이너 어노테이션에서는 어노테이션 타입의 배열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정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어노테이션에서는 리텐션, 즉 적절한 보존 정책과 타겟, 즉 적용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오는 뒤에 코드를 보면 어떤 주의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값을 받는 어노테이션을 repeatable을 사용해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하면 됩니다. 여러 값을 받는 어노테이션은 왼쪽에 exception test라는 이름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repeatable이라는 메타 어노테이션을 달고 매개 변수로 어떤 타입의 클래스 객체를 넘기고 있는데요.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 어노테이션의 타입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봤던 repeatable 사용 시 주의점 1, 2번이었죠. 바로 이 1, 2번을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드를 보면 이 오른쪽이 컨테이너 어노테이션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어노테이션 안에서 왼쪽 어노테이션 타입을 배열을 반환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리텐션과 타겟이라는 메타 어노테이션을 작성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서 봤던 repeatable 사용 시 주의점 3, 4번입니다. 앞에서 말한 repeatable 사용 시 주의점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peatable을 사용해 여러 개의 값을 받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클래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코드를 보면 역시 메소드에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어노테이션인 exception test 어노테이션을 두 개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여기서 넘긴 매개 변수 중 하나의 예외가 발생하면 성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앞에서 작성한 클래스를 처리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리피터블이 달린 어노테이션, 즉 exception test를 여러 개 달면 한 번 달았을 때와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어노테이션의 타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어노테이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exception test 어노테이션을 하나만 달았을 때는 원래 어노테이션 타입인 exception test라는 타입이 적용이 되고 exception test라는 어노테이션을 여러 개 달았을 때 컨테이너 어노테이션, 즉 여기 나와 있는 exception test container라는 어노테이션 타입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노테이션 프레젠트 메서드로 원하는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서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반복 가능한 어노테이션, 즉 exception test.class와 컨테이너 어노테이션, 즉 exception test container.class를 따로따로 이 메서드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의 결론은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니까 명령 패턴보다 낫다는 점이 이 아이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바에 제공하는 많은 어노테이션 타입이 있는데 자바 프로그래머는 무릇 그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아이템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